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안 하고 뭐를 어디는 해놓고 어디는 안 하고 혹시 뭐 때려요? 어디를 나갔다 썼어 이거 버스가 오니 그래 자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동사가 나잖아. 근데 이거 주어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야. 자, 잘 봤습니다.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C 이하자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위주로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잘 하셨거든.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자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이제 행동으로 판단하는 건 이제 쉽지만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가지고 단 한 번에 이제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 한 번 보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뭔가 한 번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이 빈칸에 들어갈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뭐 말로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기회를 한 번 더 줘라. 한 번에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고 두 번째 Don't reserve your judgment at any cost. 여기 이제 해석을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ost라는 건 대가라던가 아니면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에도 너의 판단을 reserve하지 말아라. reserve는 유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보한다는 건 뒤로 미룬다, 보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판단을 미루지 말라는 건데 판단을 미루냐 안 미루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The make hasty decision by other section. 자 다른 3번인데 sorry. Don't judge others by just their appearance. 자 그저 그들의 외관이죠. 외모, 겉모습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건데 뭐 겉모습만 보고 보지 말고 내면을 봐라 뭐 이런 말인데 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에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니까 겉모습이냐 뭐 이거냐는 상관이 없죠. 4번이 Don't make a hasty decision by others' action. 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display에 많이 틀렸었는데요. 훈육하다라는 뜻입니다.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훈육하지 말랍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행동으로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빈칸 문제인데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질문이었죠.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운동해라 저렇게 운동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however 나왔지. however 나왔으니까 요 부분, 요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 됐었는데요. 빈칸하는 것이 can prevent, 막아버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걸 막아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기회라는 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기회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 뭐가 운동할 기회를 막아버리는가? 뭔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좋지 않은 환경.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좋지 않은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답이 이제 1번이었는데요. 1번 보시면 What the environment in the area you live in is like라고 되어 있죠. 자, what like를 한 단어로 쓰면은 쌤이 how라고 했었어요. how. 그래서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환경이 어떠한지가 결국에는 이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막아버릴 수가 있다. 그나마 이제 1번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 되겠죠. 만약 1번이 나왔는데 좋지 않은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얘가 더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쉽게 내려고 environmen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좀 써볼까요? infrastruc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frastructure. 단어가 좀 길죠. 그래서 이 infrastructure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infrastructure였죠. infration이죠. infration으로 쓸게요. 그 여기서 인프라라는 말 들어봤죠? 인프라가 좋다, 어쩌다 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반 시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이 어떠한지가 결국엔 또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이란 건 좀 더 넓은 범위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좀 잘 몰랐던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surrounding이라고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surround 하면 뭔가를 감싸는 거죠. 둘러싸는 건데 surroundings 이렇게 복수형으로 붙어있죠. surrounding은 그냥 얘들아 environmen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경이야, 환경. 그래서 고립된 환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 운동시설. 아니 무료 운동시설이 있는데 왜 운동을 못하게 막아? 반대죠, 반대. 그 다음에 4번은 more than neighbors. 이웃들이 무슨 운동을 막아요. 이것도 아니고요. 5번은 which physical activity you do. 자, 얘는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 여기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액티비티가 목적어거든. 근데 이제 피지컬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위치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느 신체적 활동을 너가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신체 활동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건데 신체 활동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명령문의 and였습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패턴이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몇 개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구문문서 해석 제가 다 해놨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명령문의 and가 나와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make an impact on이라는 거. 여기서 make 대신에 have를 써도 됩니다. have an impact on.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virtually. 이건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사실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하죠? spend 시간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을 이제 보내다. 이런 뜻이었고. 마지막으로 considerable.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consider에다가 ate 붙은 거 있었죠. 이거 뭔 뜻이었어? considerate? 아니, 고려하면 consideration이었지. 사려깊은. 사려깊은.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죠. spend의 시간에 ing랑 ing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not just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였습니까? not only야, not only. 됐어? not only고 그 다음에 but also 나와야 되는데 also는 생략이 가능하죠, 원래.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험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무수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잘 지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소리 질러갖고 목이 쉬었나 봐. 근데 진짜 죄송. 자, 그러면은 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또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지. 일단 오늘의 목표를 얼마나 잡을까? 일단 랭크 7이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시제 부분, 그 다음에 오형식 구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병렬 구조 나와 있고. 일단 그 오늘 목표를 그 랭크 11개당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랭크 11개당. 그래서 랭크 11까지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7, 8, 9, 10, 11 5개. 5개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5개. 자, 한번 가봅시다. 아, 목 아파요. 나쁜 놈들 씨. 왜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해서 소리 지르기만. 죄송해요. 자,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항상 영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쓰는지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어느 자리에 쓰는지를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겠죠. 자, 관계대명사가 쓸 때, 그러니까 어법이 아니라 쓰임새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쓰임새를 기준으로. 게다가 지금 나온 게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을 기준으로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자, 주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동사하는 명사. 됐어? 그럼 너네가 영작을 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동사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뭐를 뭐뭐하는 명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관계대명사가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턴을 좀 볼게요. 패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명사가 일단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뭐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뭐 who, which, that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 지금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릴게요. 이 명사는 결국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다고 쳐볼게. 주어로. 그러면은 당연히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괄호를 묶을 때 애매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면은 동사 앞부분까지 묶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동사 앞부분까지. 그러면 괄호하는 명사는 뭐뭐 한다.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보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써볼게요. 관계대명사, 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얘가 보어 또는 목적어로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 앞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됐어? 이런 패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는 어쨌든간 명사 뒤에 위치해서 얘를 꾸며주고 해석은 이렇게 하고요. 이 명사가 이제 주어로 쓰이냐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맨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 오거나 이런 패턴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법적인 거를 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요. 바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 여기 동사, 여기 동사, 이렇게 세 군데. 이 동사들은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의 스위치를 해야겠죠. 얘는 선행사의 스위치. 얘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스위치. 됐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스위치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주의. 제가 체크한 부분.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여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스텝 1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2번 거를 보면은 또 man이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후가 나와버렸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다. 지금 요 문장 2번 같은 경우는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됐어? 요 패턴. 주어로 나왔잖아. 지금 명사가. 됐어? 그럼 어디까지 묶어라? 동사 앞까지 묶으라고 했어. 동사 앞까지.
그럼 잘 봐봐. 여기에 works라는 동사가 있고 is라는 동사가 있어. 됐어?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매일매일 일하러 걸어가는 남자예요. 걸어가는 남자. 동사하는 명사.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걸어가는 남자가 is Peter. 피터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느냐. 뭐 이건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람 아니면은 which, 그리고 that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쓰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이제 뭐 어법에서 나올 만한 거긴 한데 그 영작은 사실 뉘앙스가 좀 중요하잖아요. 어떤 어감으로 전달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니까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그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대세 관련된 게 좀 이제 사실 어법에 많거든. 뭐 이런 거 있어. 뭐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뭐랄까 뭐 최상급이니 뭐 서순이 뭐 이딴 게 뭐 꾸며주면 뭐 that을 쓴다. 무슨 띵으로 끝나는 거면은 뭐 that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꼽아갖고 쌤이 최상급을 한번 볼게요. 최상급 앞에는 더가 붙고 최상급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that만 써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who나 which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여러분 that이 원래 무슨 뜻이죠? 니네가 알고 있는 니네가 초딩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that의 뜻이 뭐예요? 이건 저거잖아 저거. 그쵸. 이런 이제 삿대질 속성이 있어요. that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회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요 기왕이면 who나 which를 쓰는 게 좀 더 선호돼요. who나 which를 쓰는 거. 그러니까 the man, that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that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지칭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 남자 있잖아.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 걸어가는 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that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that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최상급을 쓸 때 이제 that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봐. 최상급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내가 그냥 건물 이렇게 말했어. 그냥 건물. 그러면 지금 쌤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하면은 뭐 롯데타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최상급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제일 뭐뭐한 거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저게 제일 높은 건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that이라는 녀석과 더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감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 that 말고 who나 which를 쓰기도 해요. 최상급이 나와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라는 거는 어쨌든 언어니까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뭐 우리말도 그렇잖아. 원래 옛날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는데 지금은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언어가 변화하면서 who 써도 되고 which 써도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냅니다. 뭐 이거 영작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야. that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것이란 거니까 야 저기에 제일 높은 건물이 있잖아. 근데 저게 뭐냐면 저게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who를 쓰면은 야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자가 누구냐면 who 원래 누구잖아. 누구냐면 매일매일 일하러 걸어가 얘가. which를 쓰면 야 케이트가 고양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고양이가 어느 것이냐면 작은 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 거냐면 부연 설명의 개념으로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연 설명. 야, 나 고양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그 고양이가 어느 것이냐면 누구냐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어느 상황에 써야 되는가, 어떤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영작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게 관계대명사의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관계대명사 절의 위치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써드렸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 써라 뭐 이런 거는 사실 안 내요. 요즘에 이런 유치한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The guy was reading a troubled book and he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bookstore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was reading a troubled book, was reading a troubled book 여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the guy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the guy랑 he가 똑같은 대상이니까 얘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야,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하면서 쓰면 돼요. 누구냐면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내용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he랑 the guy가 똑같잖아. 똑같은데 뭐하러 한 번 더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야. 얘 날려버리고 얘가 누구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는 거 써주면 되죠.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bookstore. 그 서점 앞에서 서 있는 그 남자가 되는 거죠. 그 남자가 그 이제 여행 서적을 읽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3번을 볼까요? 3번 같은 경우는 blinking your eyes is an involuntary action. 여기까지는 똑같죠 지금? 요 문장이 똑같습니다. The action protects the ey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the action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action을 가리키겠지, 그렇지? 그럼 뭐하러 액션 두 번 쓰냐고? 필요 없어. 그럼 그 액션이 어느 것이냐면 하고 남은 거 써주면 되겠죠. protects the eye.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이용해서 하나로 바꾸는 건 껌이에요, 껌. 그러니까 같은 거 찾아갖고 그 같은 거 날려버리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1, 2학년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연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랭크 8번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시제 부분을 좀 볼게요. 시제.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이거 얘기를 했었는지 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업법에서는 시제가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시제가 안 중요해요.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중학교 때 기준, 특히 중3 때 많이 나오는 게 과거 완료랑 대과거 이게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3 1학기 때 좀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사실 시제 갖다가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업법 문제로는. 근데 영작에서는 시제가 중요해요. 영작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영작 특강 저거 테스트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이거 영작 데일리 테스트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보면 막 엄청난 어법을 틀리는 게 아니야. 관사 빼서 틀리고 복수형 빼서 틀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시제 틀리고 그냥 막 다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시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에 과거 시제, 2번에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맥에 따라 시제를 판단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대신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요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제의 어떤 그 느낌, 시제 그 느낌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느낌, 시제의 느낌. 자 일단은 과거,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시제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를 좀 구분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나눌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 각각의 시제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얘네들은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변화가 없는 애들. 그래서 이 현재 시제의 느낌은 사실 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법이나 영작보다는 오히려 독해에서 되게 중요해요. 독해에서. 우리가 지금 독후감제로 교재로 이제 독해를 하고 있잖냐. 근데 이제 첫 문장에서 만약에 아무런 뭐 조동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시제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야. 이거는 이러이러해. 금인지는 뭐 생겼어? 그러면은 뭐야? 변화가 없는 거야. 정답이잖아. 자,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보다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항상 정해진 대로 변화 없이 가는 것.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재 시제 하면은 지금 당장을 나타낸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건 현재 진행 시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 이게 지금 당장이고 현재는 평상시에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시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배울 때 이게 현재 시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이만큼 있어요. 뭐가 엄청 많아. 막 이만큼 나와 있어. 무슨 뭐 과학적 사실, 뭐 불변의 진리, 무슨 뭐 왕래 말착 동사,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 그냥 다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영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일단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건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비행기가 오늘 밤 10시에 출발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밤 10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니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죠. 그럼 우리가 will이라고 쓸 것 같죠? 미래 시니까 will이라고 안 써요. 현재 시제를 써요. 왜 그런지 알아? 비행기가 그 시간에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변화가 없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그리고 어떤 그런 배차에 관련된 거 있죠. 배차 시간, 뭐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뭐 비행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해져 있는 것들은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야 이따가 우리 수업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니네 막 학교에서 야 이따 뭐 5교시에 뭐 해? 막 물어보면은 5교시에 영어 들었어. 이따 5교시에 영어 해. 그럼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쓸 것 같지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변화가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현재 시제의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현재 시제에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 진행 시제거든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키워드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잠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 그렇다면 얘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행 시제가 이제 좀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일시적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잠깐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막 물어봐. 그러면은 나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마우스 만드는 일 잠깐 하고 있어. 그러면은 I am making mouses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I am making mouses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지금 당장 내가 마우스를 만들고 있어. 이런 뜻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일시적으로 마우스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의미도 되는 거라고. 됐어? 만약에 내가 현재 시제로 I make mouses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마우스를 만든다.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근데 그 속뜻은 뭐야? 평상시에 나는 마우스 만드는 일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제와 진행 시제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What do you do? 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돼요. 이 두 가지. 얘는 현재 시제고 얘는 진행 시제잖아. 그치? 그러면은 What do you do는 뭐냐면은 네 직업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너의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거든. What do you do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 뭐해 이거잖아. 그치? 근데 현재 시제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너 평상시에 뭐해라는 뜻이야. 너 평상시에 뭐해?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는 뭐다?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됐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너가 평상시에 뭘 하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What is your job? 이렇게 잘 안 써요. 회화에서는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근데 what are you doing? 말 그대로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하잖아.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냐는 거야.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뭐 하고 있냐? 평상시에 뭐 하냐. 그래서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와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바로 평상시냐 일시적이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진행형도 똑같아. 과거 진행형은요 과거랑 과거 진행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는 과거 진행을 먼저 말할게요. 과거 진행은 어떤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그걸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 어제 그 시점에 내가 잠깐 숙제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냥 과거 시제를 쓴다면 그냥 어제 숙제했어. 어떤 특정 시점인지까지는 모르겠어. 아주 정확하게 뭐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숙제를 했어.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일을 전달을 하는 거다. 그냥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일을 전달. 그냥 단순하게. 이게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잘 봐봐. 현재는 평상시라고 했잖아, 그렇지? 평상시. 과거는 과거의 일을 전달한 건데 그냥 한 번 했던 거예요. 한 번 했던 거. 그러니까 한 번 한 일을 과거에 한 번 했던 일을 전달할 때 그냥 과거 시제를 쓰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러면은 평상시에 했던 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내가 니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내가 맨날 아침에 6시 일어났었어 그때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너네 나이일 때 막 한 뭐 예를 들어 너네 나이니까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3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3년 전에는 규칙적으로 새벽 6시에 일어났어. 근데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잖아. 규칙적인 걸 말하고 싶지만 옛날에 일어난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과거를 써야 되는데 과거는 한 번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난 여러 번 한 건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 혹시 아는 사람? 아니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은 더 일시적이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아니 힌트를 다 줬는데. 자, 과거에 규칙적으로 한 거야. 다 줬다. 힌트 다 줬어. 어떻게 표현할까? 그럴 때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했어. 현재 시제는 뭐야?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에 어제도 평상시에 이렇게 했고 오늘도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내일도 평상시에 이렇게 해. 근데 옛날에는 이랬었어. 규칙적으로 이랬었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 근데 옛날엔 규칙적으로 이랬었어. 이게 뭘까? 어떻게 표현할까? 에이 다 알려줬는데. 어떤 거냐면 used to예요. used to.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때 이 used to 배울 때 뭐라고 표현하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배워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됐어? 그럼 used to는 뭡니까? 과거이면서 플러스 그 당시의 규칙적이야. 그 당시의 규칙적. 됐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뭐야? 지금을 기준으로 나 요즘에는 이렇게 평상시에 해. 옛날에는 그 당시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어. 이게 used to. 됐어? 내가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I used to 내가 뭐뭐 하곤 했어.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곤 했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년 동안은 규칙적으로 6시에 일어났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는 시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료 시제 보겠습니다. 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2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개. 여러분은 보통 완료 시제의 의미 어떻게 배웠어요? 4개로 배웠죠.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죠? 뭐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완료는 기본적으로 뜻이 2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를 해왔다라는 개념입니다. 뭔가를 해왔다. 우리가 흔히 계속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기준으로 쌤이 썼는데요. 이렇게만 쓰면은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완료는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표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2022년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20년이 있어. 그러면 지금 쌤이 처음에 써놓은 요 해왔다 있죠. 해왔다. 내가 보라색으로 쓸게. 해왔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온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라색 해왔다는 이런 느낌이야. 했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했다는 2022년 전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준이거든. 기준. 이 현재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기준으로부터 그 이전에 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전에 했었다고. 이 기준 이전에 그랬었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경험.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게 사실 이쪽에 속하는 거야. 왜냐면은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에 했었다는 거잖아. 경험해봤었다는 거잖아. 그치? 쭉 해온 게 아니야. 되나요? 그래서 이 했다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준 시점을 그러니까 기준 시점 이전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기준 시점이 있어요. 그 기준 시점 이전에 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완료의 뜻이 됩니다. 해왔다는 거야? 어떤 특정 과거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쭉 해온 것. 이게 해왔다.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 안 나눠도 되죠. 했다는 어떤 뜻이다?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에 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나눌 때 경험에 해당되는 게 사실 이쪽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계속이나 완료가 사실 요 느낌에 좀 가까워요. 결과는 좀 애매한데 결과는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이런 거를요 그냥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렇게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그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해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말하면 완료 시제는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해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기준 이전에 했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 뉘앙스 대표적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합쳐서 해봤습니다. 현재, 과거, 진행, 완료 이렇게 네 가지로 해봤고요. 제가 이 네 가지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이 시제 때문에 틀리는 게 이 네 가지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아이고 또 동주 머리 떨어진다. 내가 또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 1월달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 수업해보니까 이제 알았어. 화요일이라서 목요일이라서 토요일이라서 여러분이 피곤해하는 게 아니야. 동주가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게 이게 화목토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 수업하잖아요. 앞에 1시간을 졸고요. 뒤에 1시간은 앉아요. 내가 이제 막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딱 와갖고 막 시잘데기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깨는 거야. 이제 필 받았어. 이제 좀 재밌네. 이제 좀 할만하네. 이러다가 이제 수업 끝나는 거야. 봐봐. 그럼 이제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냥 쳐다보면서 넌 수업해라. 나는 널 쳐다보겠다. 아무 지금 표정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강문총도 똑같아. 이 고인물도 세명 옷 스타일도 똑같이 입어갖고 셋다. 아무튼간 자, 그러니까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간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설명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냐, 이게 뉘앙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좀 더 어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 시제는 보통 요딴 표현들과 함께 쓰인다라고 했는데 어고라든가 인 연도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책에 있는 것 정도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완료는 보통 since 특정 과거나 for 기간과 함께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의 의미를 가질 때 이렇게 쓰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아니 해왔다잖아. 해왔다. 우리가 생각해봐. 나 어제 공부를 해왔어.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제 해왔다면 이상하잖아. 어제부터 해왔다라고 해야 말이 되잖아. 부터라는 말이 붙어야 되죠. 부터라는 말이 붙어. 라인 지렸죠? 자, 아무튼 그러면 어제 이후로라는 말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since라는. 근데 어제라는 건 뭐야? 시점이잖아. 시점. 그렇죠? 아니면 나 5시간 동안 숙제했어. 5시간 동안. 어떤 기간을 말할 때는 당연히 5시간 동안에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이 나오겠죠. 어떤 특정한 기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뒤 문장이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시제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맥도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은 13년간 한국에서 살았어. 과거에.
지금은 하고 나왔잖아. 지금은. 그럼 지금이니까 당연히 현재실 써야겠죠. 그렇죠? 이런 건 뭐 너무 쉽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볼게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게 자, 여기 will happen이니까 여기는 미래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hit라고 현재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when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떤 아카데믹한 이유를 제가 전달드리기보다는 해석을 해보면 사실 답이 나와요. 우리말로 뭐가 자연스러운가 니네가 해석해보면 답 나와. 자,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The asteroid hits the earth. 그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것일 때. 이상하지 않아? 야, 그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것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해도. 그러니까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때, 강타하면이면 강타한다. 현재로 해석하죠.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 강타할 것일 때 하면 우리말로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일 때, 뭐뭐 할 것일 동안에 이런 말 안 쓰잖아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면 조건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한다면이죠. if죠. if. 그러면 내가 내일 뭐라고 할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우리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답 나와요. 이거는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고르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시제 파트 2로 가볼게요. 파트 1 다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동주가 안 졸릴까? 동주가 졸리지? 뭐씨? 아까 전에 대가리 툭 하고 떨어지더만. 민지야, 졸리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제가 퇴근을 하거든요. 평일에. 근데 이제 아주 가끔씩 일찍 갈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 어제 좀 일찍 갔어. 어제 일찍 가서 한 11시 반인가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들내미가 안 자고 있는 거야. 얘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초2거든요. 9살인데. 근데 이 자식이 어떠냐면은 제가 있으면요 안 자요. 내가 있으면은 밤에 일찍 안 자. 그러니까 와이프 이제 엄마랑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너나 얼른 가서 자 그러면은 네 이러면서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거든. 근데 내가 있으면은 자 이러면은 안 자. 아빠랑 놀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자 얘가. 아니면은 얘가 너무 졸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를 재워요. 아니 나도 좀 놀고 싶다. 아니 나도 좀 놀아야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너나 얼른 가서 자 이러니까 나 엄마 자? 그래갖고 아니 엄마는 이거 설거지하고 잘 거야. 로니 얼른 가서 자. 알았어 이러더니 갑자기 내 방으로 와. 내 방으로 오더니 제가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이 자세였는데 이게 내 팔을 잡아. 아빠 얼른 자야지 막 이러는 거였고. 아니 난 또 야야 나 죽어. 아니 나 놀 거야. 아니야 게임 그만해 얼른 자야지. 그래갖고 아니 아빠 좀만 놀면 안 될까? 아니야 아빠 놀면 안 돼. 얼른 자 막 이래. 아니 나는 억울해서 얘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막 끌어 잡아 끌어. 그럼 이제 가. 그럼 이제 침대에 내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이렇게 얼른 누워 이렇게 밀어 이러고 힘도 더럽게 쓰려고. 그래갖고 이제 누워갖고 이제 나를 재워. 그럼 이제 보통의 이제 저의 전략은 뭐냐? 이제 얘가 이제 잠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누워서 자는 척해요. 자는 척하면 이제 얘가 자지? 그럼 다시 일어나서 가서 이제 게임해요. 저 이렇게 힘들게 게임하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눕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아요. 억울해.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이 나를 날려버렸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민지랑 우리 동주의 표정이 어땠냐면요. 너무 졸려 죽겠는데 아빠랑 놀고 싶어서 자고 싶지 않은 내 아들의 눈빛을 봤었어.
멍해갖고 잤더라. 자, 다음 거 한번 볼게. 시제 2로 나왔는데 여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그때 좀 쉬어. 자, 시제 2는 뭔지 한번 볼게요. 보자. 이건 스텝 1, 2를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말을 두 개의 절로 나눠서 동사의 시제를 파악한다라고 돼 있네요. 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니네 영작할 때 잘 봐. 그의 아빠는 깨달았다. 그의 아들은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깨달았다니까 과거죠. 그쵸? 근데 탈 수 있다니까 우리말은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 우리말은. 그쵸? 근데 우리말은 현재지만 이 깨달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 둘이 똑같잖아요. 시점이. 그러니까 얘도 과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탈 수 있었다라고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대과거를 써야 돼요. 오히려 대과거.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아빠는 그의 아들이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 때 탈 수 있다가 언제 시점이다? 깨달은 시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죠. 나는 그 음식점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비싸다는 현재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생각했다네요. 생각했다는 과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생각한 게 언제 생각한 건데? 그 음식점이 비싸다라고 느낀 그 시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시제, was expensive로 써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만 보고 현재 시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의 시점이 똑같으니까요. 나는 이곳에 왔다. 왔다니까 과거 시제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참석하지 않아 왔다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해 왔다라는 거니까 현재 완료로 쓴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절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시제를 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그 팁으로서 좀 드리자면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좀 볼게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 시제. 여기는 주절의 동사고요. 여기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종속절의 동사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가 종속절, 여기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종속절의 시제는 전부 다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고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만 가능합니다. 또는 대과거만 가능해요. 됐어요? 여기서 올에서 하나는 뺄게요. 대과거는 불가능합니다. 대과거는 안 되고요. 대과거를 제외한 남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가능합니다. 주절이 과거면 과거가 대과거.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시제 일치의 기본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이야. 기본. 현재면 전부 다 가능. 과거면은 과거 써야 돼. 이게 일단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기본이지만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까 전에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 시제 쓴다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제가 쓰는 이런 시제 일치라던가 뭐 아까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너무 유치하고 쉬워요. 하지만 영작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제는 영작에서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절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우리말만 보고 우리가 시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시제, 주절 시제와 종속절 시제를 좀 잘 봐야 된다.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당연히 주절의 시제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피곤한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2시?
진짜 피곤해. 뭐 했길래? 왜 이렇게 자? 다시 가.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원래 졸려요. 끝나고 딱 나가지? 안 졸려. 절대 안 졸려. 끝나고 나가면 놀아야지. 토요일인데, 그치? 토지 동주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만 졸리는 거야. 아이, 잠을 몇 시간 자냐 막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은 우리 애가 맨날 뭐 새벽에 늦게까지 뭐 핸드폰 하고 이래서 뭐 이제 뭐 늦잠을 많이 자고 이래갖고 이제 뭐 학교 가서 또는 학원 가서 뭐 맨날 존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가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님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3시간 잤거든요. 오늘 3시간? 저 졸려 보여요? 저 졸려 보여? 안 졸려요 저. 안 졸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앞에 서갖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졸릴 틈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대답을 하냐, 니네가 뭘 하냐, 그냥 앉아갖고 그냥 뭐 이제 쓰면은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졸린 거야. 그럼 이제 니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필기하지, 막 현재, 평상시, 규칙적 이런 거 하지. 그럼 이제 너네 이런 거 되는 거야. 처음에는 현 막 꿈에서 막 쓰고 있어. 이렇게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노트 보면은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해봤잖아. 저도 해봤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꿈에서 꿈 꾼 적 없어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야. 이런 거 다 경험해봤죠. 저는 그걸 주로 언제 겪냐면 아침에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엄마가 막 깨워. 엄마가 깨워갖고 알았어 한 다음에 일어나고 막 내가 세수를 해. 근데 그게 꿈이었어. 그게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 그래갖고 엄마가 빨리 일어나래. 나 꿈 꿨구나 해갖고 일어나서 세수해. 근데 이게 또 꿈이었어.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거야. 이제 그런 거? 막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너무 졸리거나 이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지금 이제 그냥 마치 스님이 경이 있는 것처럼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내가 앞에서 막 목소리 톤을 막 바꾸면서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바꿔도 그냥 너무나 그냥 여러분한테 수면제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적당히 졸아야지 이 자식아. 둘이 안 그냥 똑같아갖고 글씨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아갖고 그지 같은 것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마 고인물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이제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공대를 다녔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반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할아버지야. 거의 할아버지. 근데 와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너무 모셔오고 싶었어. 왜? 제가 그때 당시에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잠을 못 잤어 내가. 누워서 한 3시간을 뒤척거려도 막 잠이 안 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 수업 딱 10분 들으면 무조건 잡니다. 와 진짜 최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교수님 여기 뭐 08학번 누구누구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고 교수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래 뭐야? 그러니까 교수님 내가 진짜 설마 집으로 오십시오 이러진 않았어요. 내가 교수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교수님 혹시 교수님 수업을 집에서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인강으로 없냐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인강 촬영은 안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날 되게 좋게 본 거야. 열정적인 학생이구나. 저 그래서 그때 실제로 화학 A플 받았어요. 덕분에 좋은 이미지로 찍혀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네. 막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막 인강까지 보면서 막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시군요. 예, 어쩔 수 없죠. 예, 수업 때 최대한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러고 이제 딱 나왔지.
근데 나의 목적은 뭐였다? 그거 풀어놓으면 바로 잘 수 있거든. 수업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화학 내용이라 잘 기억 안 나는데 영어 버전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 버전. 이걸 설명 하나 해볼게요. 자, 시제 느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평상시. 진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속에서. 와 진짜 제가 여러분 이제 저 수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이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말이 빠르고 내 성격이 급해. 내 성격이 급하니까 속 터져. 보면은 아니 빨리빨리 더 써 이러면서 아니 나보다 글씨를 천천히 쓰면 어떡해. 빨리 좀 쓰고 빨리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막 속 터져갖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화학을 A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3개가 있었어요. 3개. A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일단 이제 그 교수님한테 싸바싸바를 잘했다. 이게 첫 번째. 당연히 시험은 잘 봤어요. 두 번째, 시험을 잘 봤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찐 이과였거든요. 진짜 찐 이과였어요. 찐 이과. 어느 정도로 심한 이과였냐면요. 국어 문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막 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시를 배울 때 뭐 얘가 뭘 상징하는데 무슨 뭐 시각적 신상이 뭔 신상이 막 어쩌고 나와.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그 옛날에 깃발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요새도 배운지 모르겠네. 알아요 혹시? 알아? 그 깃발이라는 시를 보면요, 뭐 깃발, 이 깃대가 뭘 상징하고, 그래서 뭐 노스텔지어가 뭘 상징하고, 막 그딴 것들을 설명해요. 그럼 난 들으면서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운수 좋은 날 보면 설렁탕이 그런 복선을 의미한대요. 아니 설렁탕이 설렁탕이지 이게 뭐 복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영어 문제도 풀면은요, 제가 웬만하면 다 맞거나 하나 틀렸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틀리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신경 문제였어요. 그 필자의 신경으로 적절한 것은 얘가 뭐 슬프대, 뭐 아니면은 뭐 괴롭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왜? 이게 왜 슬퍼? 왜 괴로워? 왜 기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제가 찐 이과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수능에서 이제 화투를 봤는데, 물투 화투를 봤는데, 그 물투 화투는 쉽게 말하면 대학교 1학년 수준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화투를 잘하진 않았어요. 3등급밖에 못 받았는데 수능에서. 근데 어쨌든 간 해봤잖아. 그게 대학에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시험은 잘 봤지. 왜냐면 이미 했던 거니까 고3 때.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그 화학 그 조교가 있었거든요. 조교가 이제 대학원생인데 한 3살, 4살 정도 많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예뻤어. 그 누나가 이제 화학 실험 이런 거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돼요.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제 고찰 이런 거 쓰고 이제 보고서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진짜 겁나 열심히 썼어요. 진짜 막 정성스럽게 막. 그때는 이제 이 타자로 안 하고 다 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로 겁나 막 글씨 진짜 막 엄청 막 무슨 뭐 거의 한석봉 빙의해갖고 제가 막 이제 열심히 썼어요. 그래갖고 막 보면은 막 그 이제 누나한테 막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교님이라고 불렀죠. 조교님 다 했습니다. 이러면은 막 이제 내 거를 막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아니 막 이제 다른 대학생들을 갈궜어요. 다른 학생들을 아니 이렇게 좀 해와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누나가 나 칭찬해 주고 나 이제 좋아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저기 어째야 그 발렌타인 데이 맞나? 화이트데이인가? 남자가 여자한테 준 게 화이트데이. 아무튼가 그날 이제 막 내가 막 이만큼 막 챙겨갖고 초콜릿도 주고 막 고맙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너무 고마워.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충격이었어요. 너무 고맙다. 남친이랑 잘 먹을게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2학기 때 제 화학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네. 자 이제 잠 좀 깼을래나?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제 랭크 11번까지가 목표라 했잖아. 2개 나왔어. 2개 하고 또 우리 지난번 숙제한 거 또 탐색하고 오늘 또 영작 해보고 이러면 금방 끝나. 좀만 참아 얘들아.
지금 5시 12분이거든? 50분만 참어. 50분만. 자, 갈게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오형식 구조. 자, 여기다 써보자. 오형식 구조. 오형식 구조는요, 이제 지금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가 핵심인데, 지금 종류가 사실상 다 써놨네요. 지금 여기에서 사역동사 버전이 있고, 지각동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PP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오는 버전이 다 있네요. 그럼 이거 다 써야겠네. 오형식 구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함기야. 뭐 예를 들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 뭐 지각동사, 목적어, 뭐 ing나 pp,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 암기하는 거잖아.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 암기는 안 나와. 시험에 이제 잘 안 나와. 근데 영장에선 중요해. 영장에선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막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요, 안타깝게도 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할게요. 필기할 게 조금 있어요. 얘는요. 일단은 해석도 쌤이 같이 써놓을게. 해석. 우리가 영작할 때는 항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을 좀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역동사부터. 사역동사는 종류가 let, have, make가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요 교재 기준으로는 원형 부정사를 취한다만 나와 있어요. 즉 동사원형 나온다만 있는데 사실은 동사원형 말고 PP가 올 수도 있거든. PP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사역동사 let, have, make인데 사실 해석이 약간 다르거든. 얘네가 이 세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따로 좀 쓸게요. 일단 let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be, pp 이렇게 써요. be, pp. have는 똑같이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ing나 또는 pp를 쓰고요. 자, make는 make의 목적어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pp를 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패턴이 다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건 뭐니까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됐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PP형으로 쓴 건 당연히 전부 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죠. 수동의 의미. 자, 그러면 해석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사 부분을 먼저 볼게. let은요 가장 비슷한 뜻이 뭐냐면 allow요. allow.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허락해주는 쪽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가장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뭐뭐 하게 하다. 이 해석이 제일 좀 뭐뭐하게 해주다라고 해석해요. 뭐뭐하게 해주다. 뭐뭐하게 해주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락하다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게 허락하다로만 해석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해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 콘서트 가게 허락해줬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엄마가 나 콘서트 가게 해줬어.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게 해주다가 좀 더 범용적인 해석이고요. 이 have는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을 하면 돼요. 예를요. 뭐뭐 하게 하다. make는 만들다의 뜻이 있으니까 뭐뭐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목적어는요 해석을 두 가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을을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은는이가 붙여서. 자,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오형식 구조 오른쪽에다가 제가 좀 짧게 필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오형식 구조는 이게 오형식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제가 진짜 아마 한 3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얘네 둘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네,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 이걸요. 목적어를 주어처럼 보고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을을 붙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은는이가 마치 주어처럼요.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고. 그러면은 얘가 뭐뭐 하게 해주다. 얘가 뭐뭐 하게 하다. 얘가 뭐뭐 하게 만들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PP를 쓴다면은 뭐뭐 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동사원형 얘네들은 전부 다 능동형이죠. 능동형. 이 빨간색으로 쓴 라인들 전부 다 능동의 의미로서 뭐뭐 하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얘가 뭐뭐 하도록 하다, 얘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자, 수동은 딴 색깔로 써요. 수동은 보라색으로 쓸게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수동의 의미로서 반대로 쓰면 됩니다. 얘는 뭐뭐 되게 아니면은 뭐뭐 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 얘가 뭐뭐 하게 해주다, 얘가 뭐뭐 되게 해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적어 해석은 생략할게요.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써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 부분을 좀 볼게요. 지각동사. 자, 여기 공간이 좀 좁으니까 제가 잠깐 빈 페이지를 좀 띄워갖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다가 쓸게요. 지각동사는. 자, 지각동사는 뭔가를 알아챈다라는 느낌의 동사들이 다 지각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다에 관련된 see나 watch가 있고, 그 다음에 듣다에 관련된 hear 또는 listen to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끼다에 관련된 feel, 이게 이제 가장 지각동사의 기본형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단어만 딱 추가하자면요, notice라는 단어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원 오면 맨날 보는 거죠. notice는 알아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지각동사라는 거에 이제 개념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각이라는 건 이제 민지가 맨날 넣는 거 그 지각이 아니고요. 지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 지자고 각은 감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감각을 통해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감각을 통해 알게 되다. 그래서 즉 지각동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알게 된다. 어떤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어법이 아니니까. 안 써도 돼.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우리가 흔히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감각동사의 대표는 look인데 지각동사의 대표는 see거든요. 됐어요?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해석도 달라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look은요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보이다. 근데 얘는 보다예요. 보다. 됐어?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할 때 쓰는 게 감각동사거든요. 주관적인 느낌? 근데 지각동사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팩트, 그러니까 팩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인식하게 된다고요. 지각하게 된다는 건 인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그 뒤통수를 봤는데 어떤 남자 뒤통수를 봤어. 근데 뒤통수만 봐도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야, 딱 봤는데 야, 되게 잘생겨 보이지 않냐? 이건 뭐야? 개인의 느낌 아니에요? 개인의 느낌이잖아. 느낌.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아니 별로 안 잘생겨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개인의 그냥 느낌이죠. 이게 감각동사야. 개인의 느낌, 주관적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각동사는 뭐냐면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팩트. 그럼 여기서 본다라는 건 나의 시각, 이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지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잘생겨 보이던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잘생겨 보이는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걸 본 거죠.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보나 이 사람이 보나 이 사람이 보나 똑같잖아요. 이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정보를 내 눈으로서 알게 된 거죠.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지각동사라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어떤 나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것. 이게 지각동사고요. 감각동사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감각동사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각동사의 얘네들의 뜻을 쓰진 않을게요. 뜻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 똑같이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면은요, 세 가지. 동사 원형도 되고, ing도 되고, pp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 원형과 ing는 거의 비슷한데, 해석 좀 다르게 쓸게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 왠지 동명사 같죠? 해석이 아니에요. 동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진행형일 거 아니야. ing니까. pp는 뭐뭐 되는 것을.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됐죠? 자, 집어넣어 볼까요? 얘는 똑같습니다.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처럼. 은능이가 붙여서. 은능이가. 오케이? 아까 얘랑 똑같아요. 오형식이잖아. 목적어는 주어처럼 해석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얘가 뭐뭐 하고 있는 걸 듣다. 얘가 뭐뭐 되는 걸 느끼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오느냐. 이거는 암기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뒤에 뭐가 오는지 요거는 암기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중3 기준으로 보면은요, 얘까지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사역동사 기준으로는 ing 몰라도 돼요. 동사원형 그리고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have 뒤에 ing 온다, let 뒤에 be, pp 온다. 솔직히 이건 몰라도 돼요.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나오거든요. 요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얘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가 잠깐만요. 세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동사 목적어 pp네요. 동사 목적어 pp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사역동사 지각동사에서 썼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 목적어 형용사 나왔는데 이걸 좀 써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야. 그럼 이거는 어떤 동사가 대표적이냐면은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쓸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게 make, keep, live 나왔거든요. 요거만 쓰겠습니다. make, keep, live. make, 그다음에 keep, live. 자, 요 정도로 썼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뒤에는 똑같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거거든. 일반 형용사 나오는 거야. 일반 형용사.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니네가 아는 대로 뜻을 쓰면 되는데 make는 뭐뭐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keep은 뭐뭐하게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leave는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예요. 이거 떠나다 아닙니다. 요거는 좀 써둘게요. 뭐뭐한 상태로 두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한 상태로 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형용사 보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뭐하게라고 해석해요. 뭐뭐하게. 뭐뭐하게. 아니면은 뭐뭐한 상태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뭐하게 만들다. 얘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얘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만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책에 없는 게 하나 있어갖고요. 네 번째인데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입니다. 명사. 자, 책이 없으니까 제 임의대로 동사를 3개만 써줄게요. 대표적으로 make,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에 name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마중 내신 대비 했던 분들은 요거 열심히 개념 테스트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뒤에 목적어 나오고 이제 명사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 보어. 자, 명사 보어 나왔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뭐뭐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많이 돼요. 또는 뭐뭐라고. 이 두 가지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 해석이 제일 많아요. 네임이 동사로 쓰이면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뭐로 만들다, 얘를 뭐뭐로 부르다, 또는 얘를 뭐뭐라고 부르다. 됐어? 얘를 뭐뭐로 이름 지어주다.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형식 동사의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위에다 썼었던
오형식 구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 진짜 설명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중요해서요. 여러분이 오형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그거부터 생각나야 돼요. 오형식 들으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당연히 나오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겠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죠. 몇 개를.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A professor has students summarize what their opinion is about this topic.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여기 had 나왔고 student 나왔고 summarize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had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교수가 학생들이 요약하게 했다. 됐어? 학생들이 요약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요약하게 했다. 됐죠? 아까 알려준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뭘 요약하게 했다? 이걸 요약하게 했다. 뒷부분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 the middle of the game, I heard the lifeguard scream, get out of the wa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heard 동사 나왔고 the lifeguard 목적어 나왔고요. scream 목적격 보어 나왔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lifeguard는 그냥 뭐 구조요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는 구조요원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아까 해석 알려준 대로 나왔죠?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됐니? 동명사처럼 해석했죠. 실제로 동명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구조요원이 주어처럼 스크림하다, 외치다 라는 것을 들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PP가 나오면 뭐뭐 되게, 뭐뭐 되도록, 뭐뭐 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e unique drawing style keeps viewers inspir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독특한 그림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그림 스타일은 보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도록 유지한다. 뭐뭐 하도록. 됐나요? 보는 사람들이 영감 받도록.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Many companies move to Southeast Asia to keep labor costs low.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는 위에까지 나온 1, 2, 3번과는 다르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투부정사 부분에서 나왔어요. 투부정사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 keep을 동사라고 보자면 labor cost가 목적어가 되고 low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labor cost니까 노동 비용이 되겠네? 노동의 대가. 됐어요? 그러면 노동의 대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니까 그냥 임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임금. 됐어요? 월급 주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여기로 이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준 대로 해석만 하면 해석은 다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영작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오형식 구조를 쓰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오형식 구조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떤 동사에 따라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쓰느냐. 됐어? 이 두 가지가 영작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동사에 따라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쓰는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저는 암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암기를 안 좋아하니까 저도 암기를 잘 안 시켜요. 근데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은 아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암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rank 11, 11을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 한번 볼게요. 병렬 구조. 이것도 이제 뭐 영작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갈게요. 병렬 구조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애는요 총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개. 자,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애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병렬 구조를 만들 때 뭘 이용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입니다. 얘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자, 비교 구문에선 대표적으로 as랑 than입니다. 됐어? 얘네가 병렬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as는 참고로 as 1급 as 말하는 거예요. as 1급 as 할 때 as가 두 개 나오잖아. 어떤 as를 말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as 말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알겠죠?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요 as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다시 써보자면요. as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뭐만큼으로 해석하잖아. 뭐뭐만큼.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B 내용이 나오면 앞에 A 내용이 나오고 얘랑 병렬이라는 소리예요. 병렬.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대는 당연히 비교급에서 말하는 거겠죠. 비교급에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비교급에 than이 나와. 그러면은 than 뒤에 B가 나오고 앞에 A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A랑 B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등위 접속사와 비교 구문인데 지금 책에서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and와 or 이렇게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병렬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병렬 구조는요, 생략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생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좀 쓰기가 좀 걸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타이핑으로 아주 쉬운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자, 잠깐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 내 숙제를 했고 그리고 내가 저녁 식사를 했다. 이걸 한번 영어로 써볼게.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 어떻게 쓰면 돼? did my homework 썼죠? 내가 내 숙제를 했다. 그리고 내가 had dinn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너무 쉽죠, 영작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말 두 번 씁니까? 안 하잖아요. 이 두 번 쓰는 건 어떤 말투냐면요, 제 아들 말투예요. 아빠, 로니가 이렇게 했고 또 로니가 밥 먹었고 로니가 숙제했고. 이거 제 아들 말투예요. 제 아들 말투. 여러분이 하면 재수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투를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겹치는 말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빼도 되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잖아. 내가 내 숙제를 했고 저녁을 먹었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똑같아. 그럼 영어에서도 얘를 빼버리면 되죠. I를. 그쵸? 그럼 I를 빼고 난 다음을 봐봐. 자, 지금 선생님이 뭘 했냐면 생략을 했거든. 생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and를 기준으로 had랑 did랑 짝꿍이 된 거야. 됐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had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얘랑 짝이잖아. 그러면 짝꿍 앞에 있는 것까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짝꿍 앞에 있는 거. 그럼 짝꿍 앞에 있는 게 뭐야? I잖아. 그러니까 여기 I가 생략된 거야. 됐어?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I like to play baseball and 이번엔 뭐라 그럴까? to eat sandwiches. 샌드위치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써볼게. 그냥 아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내가 야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여기서 to는 써야 될까 빼도 될까? 맞춰봐. 빼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빼도 되긴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얘랑 짝인지 좀 헷갈리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씁니다. 왜냐면 to is로 쓰면 무조건 얘랑 짝이잖아. 그렇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적을게. I like to play baseball and eat sandwich. 이렇게 eat sandwich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eat라고 써도 헷갈릴 게 없잖아요. 앞에 play랑 무조건 짝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에서 eat랑 똑같은 거는 얘랑 똑같잖아. 그럼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얘랑 짝이니까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라? 똑같은 녀석 앞부분까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it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I liked to까지 생략된 거잖아.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면 해석하면 나는 야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좋아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좋아했어 라는 말은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잖아. 나는 뭐랑 뭐를 좋아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렬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리학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리학에서. 됐어? I liked to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남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 이게 병렬 구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병렬 구조라는 거 원래 and나 but이나 이런 애들은요 기본은 문장이랑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 문장이랑 문장 연결하잖아.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 연결하잖아. 근데 둘이 똑같네. 똑같으면 어떻게 해? 똑같은 말 또 하는 거 싫잖아. 그치?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됐나요? 또 약간 지루해진 것 같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제가요 좀 거의 병적으로 똑같은 말 또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걸 싫어해요. 듣는 건 괜찮아.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아마 들은 분이 있을 텐데 쌤이 어렸을 때 제가 초3 때였어요. 초3 때 10살이야. 지금 우리 아들내미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제가요 정말 비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 제가 잔머리는 진짜 탑이었거든요. 그냥 공부머리는 없었어. 근데 나 잔머리는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왔네. 술을 막 취하셨어. 이러면서 들어. 그냥 앉았어 아빠가. 취한다 이러면서 나를 불러. 들어와봐.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 저 아빠는 반말했거든요. 왜? 이러니까 야 앉아봐. 앉았어. 요새 엄마 속 안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흔한 이제 술 취했을 때 아빠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막 이게 막 하는 거야. 한 20분 30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앉아갖고 막 힘들어. 벌써 피곤해. 그러다가 내가 잔머리가 탑이라고 했잖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이게 10살 때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내가 번뜩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아빠 제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갑자기 내가 급 존댓말 했지. 그러니까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지갑 딱 꺼낼 거야. 남은 그때 당시에 참고로 공무원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아빠가 나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했어. 아빠가 또 이렇게 있다가 너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또 이제 한 10분 들어. 아빠 제가 요새 용돈이 필요해서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그날 제가 7만 원을 뜯었거든요 아빠한테. 7만 원? 참고로 말하면 그때 이제 가격을 뭘로 비교한 게 나을까? 컵라면 있죠? 컵라면 왕뚜껑 같은 거. 왕뚜껑이 450원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450원이고 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의 한 3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설날이나 이럴 때 할머니 댁 가면 이제 용돈 주잖아요. 그럼 보통 제일 많이 받는 게 10,000원이었고요. 한 번 받을 때 보통 이제 초딩이잖아. 그러니까 국물이 저 한 3,000원이었어요. 세뱃돈 받는 게 국물이 2,000원, 3,000원이었어. 근데 아빠한테 7만 원을 뜯었어요 그날 제가. 7만 원을 뜯어갖고 이제 내 지갑에 넣은 다음에 다음날 이제 아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보 나 왜 지갑에 돈이 없지? 이러는 거예요. 왜 돈이 없지? 이러니까 엄마는 몰라. 엄마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아유 또 그냥 훔쳐갖고 또 어디다가 이거 돈 펑펑 쓰고 왔구만 이러고 있는 거야. 난 모른 척했죠. 난 그냥 모른 척하고 난 풍족하게 살았어요 한국에. 그때 버스비 100원이었거든요. 버스비가 100원이야 그때. 그래갖고 이제 버스비는 어차피 엄마한테 받고 버스비 받아야지. 엄마 모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일주일 용돈이 2,000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이 2,000원으로 생활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오락실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가갖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7만 원이잖아. 가자 내가 오락실 오늘 파티다 이러면서 이제 오락 범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살았었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 이런 거는요 죄악이에요. 죄악. 병렬 구조를 이용해야지. 똑같은 말 왜 또 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잘못 이렇게 했다가 저한테 이렇게 돈 뜯깁니다. 그거를 제가 몇 살 때? 10살 때 생각했다. 10살 때 이거 잘하면 한 5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린 나이에 들어왔고 돈 많이 뜯었어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병렬 구조의 포인트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설명도 한번 볼게. 자, 앞뒤에 있는 and나 or 등을 통해서 올바른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임을 먼저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영작에서는 그냥 여러분 그 시제나 스위치 이런 거 있잖아. 이것만 그냥 잘 맞추면 돼요. 이것만 잘 맞추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병렬 구조는 어법에서는 거의 탑급 탑티어 문제거든요. 탑티어 문제. 수능에서도 진짜 잘 나오는. 근데 영작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에요.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뭐랑 뭐가 연결되느냐 그냥 그런 것만 여러분 잘 따져보면 돼요. 여기서도 and를 기준으로 어랑 짝인데 r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이거 connected랑 그 다음에 third 이 두 개가 지금 짝으로 연결된 거죠. 똑같이 pp 두 개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랑 짝이냐 이것만 잘 보면은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5분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숙제를 먼저 말해줄게요. 숙제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자 영작 남은 시간 동안 영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아주 그냥 풍족하겠네요. 보자. 아이고 외모가 안 돼. 서술형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 2페이지 더 추가됩니다. 2페이지. 그러면 39쪽까지인가? 이쪽부터 시작이요. 7부터 했죠. 아니 근데 금방 하잖아. 아니 왜? 잠깐만 7이 이게 몇 페이지야? 28이네요. 28에서 39쪽.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말들이 없어. 자, 28에서 39쪽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글 구문 분석 후 영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랑 채점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전에 했던 거 뭐 질문도 좋고요.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으니까 15분 가량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영상을 좀 끊을게요.